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전에 도연명의 의고 구수 중 첫 번째 시를 올렸는데요. 설명 과정에서 그 시를 단순히 한자풀이 위주로 해석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 그 시에 대해서 화답한 소동파의 화도연명 의고 시를 곁들여서 이 도연명의 시 해석을 완성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연명과 소동파 이 두 명의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좀 더 입체감이 있을 것 같고 선시를 읽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말하자면 그 도연명의 소박한 시를 소동파의 화려한 화답시로 풀어서 서프라이즈 하듯이 짠 하면서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올리려고 했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비대면 강의잖아요.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 무척 번거롭더라고요. 또 이 시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아차하면 서로 엉켜서 엉뚱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심각한 것은 구독자들이 이 도연명의 시와 소동파의 화답시 두 시를 한꺼번에 이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앞서 내보낸 한자 풀이 위주로 해석한 그 도연명의 시가 크게 왜곡될 것이고 또 평이한 도연명의 시가 복잡하고 화려한 소동파의 화답시에 묻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일전의 의고 1편은 지금 새로 만드는 동영상을 올리는 대로 바로 내리고 다시 이 도연명의 시를 도연명의 오도송이라는 제목 하에 독립적으로 해석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예, 그럼 일전의 한자풀이 위주의 해석과 더불어서 그 속에 숨겨진 중의적인 의미를 더해서 새로 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도연명은 의고시를 9수를 지어서 도연명 집에 수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감상하실 의고시 1편은 도연명의 의고 구수 중 첫 번째 시예요. 의고라는 말은 의자는 모방할 의자고 고자는 옛고자 해서 한나라 때의 작자 미상의 시를 모방한 시라고 해서 의고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연명은 의고시라고 한 것과 달리 옛 시를 모방했다기보다도 자신의 깨달음의 순간을 평탄하게 서술한 시라고 보겠습니다. 선생이 의고 9수 중에 이 시를 첫 번째로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얼핏 보면 친구 간에 그렇고 그런 우정을 그린 것 같은 평이한 시 같은데 분명 그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유명한 소동파도 이 시에 대한 화답시를 썼던 것이죠. 선생이 그 깨달음의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이후에 올릴 소동파의 화답시, 즉 화도연명 의고에서 소동파가 어떻게 이 시에 화답을 하고 있는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이에요. 내용 먼저 읽어보죠. 창 밑에 난초 무성하고 집 앞에 버들가지 빽빽히 늘어진 그대와 처음 이별했었던 그때는 여행길이 오래되리라 생각지 못했다오. 영영 창하란 밀밀 당전유. 네, 영영 밀밀해서 의태어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로울 영자인데요. 영영 하면은 무성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성하게 창하, 창 아래에서 창 밑에 피어난 난초, 난자죠. 그래서 창 밑에 난초는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밀밀 당전유. 밀은 촘촘하다 혹은 빽빽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밀밀하면 아주 촘촘하게 당전, 집 앞에 류, 버드나무. 그래서 집 앞에 버드나무는 아주 촘촘하게 늘어져 있다. 일전에 오류선생전이라고 해서 도연명의 시를 같이 읽어보셨는데, 이 도연명의 호는 오류선생이죠. 류, 버드나무 류자를 봐서 당연하게 도연명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오류의 특징이라면 오자는 지역에서 왕자리를 말하고, 또 버드나무는 강인한 생명력과 함께 그 축축 늘어진 것이 마치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군자의 겸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연명은 자신의 집 주변의 배경을 난초와 버드나무로 그려줌으로써 자신의 그 육아인으로서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오류나무가 서 있는 선생의 집이겠죠. 또 시간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한참 그 만물이 생동하는 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 연입니다. 초, 여군, 별시, 불위, 행, 당구. 초, 처음에는 여군, 여자는 함께 여자죠. 군, 그대예요. 영어로 with you죠. 당신과 별시, 이별할 때, 처음 그대와 이별할 때에는 불위, 안일불에 말할 위자인데 이게 생각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불위하면 생각지 못했다. 무엇을? 행당구예요. 행은 여행, 행차, 여행이 당면하다, 몽하게 되다예요. 구, 오렐구. 지금 떠나는 이 여행길이 오래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는 이 도연명이 친구와 이별하고 집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 나 잠깐 금방 갔다 올게 이러고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길을 떠난 뒤에 한참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이 누구와 이별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여기 2인칭 대명사 그대의 군자 있죠. 선생이 그토록 이별을 아쉬워하는 이 그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선생은 어디로 떠나는 것일까요? 그러니 이 시어를 따라서 추적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시어는 처음 초자예요. 이 여행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불위 행당구 해서 이번 여행이 오래되리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죠. 해석 과정 중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이 시의 제목으로 정했듯이 이 시는 선생이 자신의 초견성을 표현한 시입니다. 초견성이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말해요. 달리 말해서 돈오 아시죠? 갑자기 깨닫는다는 용어죠. 돈오의 형식으로 아주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첫 번째 깨달음의 문에 들어서다는 의미로 강문이라고도 합니다. 선생은 수행 중에 이 순간의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시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선생이 이별해야 하는 이 군, 이 그대는요, 선생이 사랑하는 책이며 술, 국화, 검은고 등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군은 선생의 몸, 육체입니다. 선생은 지금 혼, 요즘 소울이라 그러죠. 이 소울이 지금 자신의
몸 육체와 이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행 가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불가로 말하면 자선이고, 노장으로 말하면 좌망이고, 육아로 말하면 정자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메디테이션, 명상이 되겠죠. 이 좌망은 앉을 좌, 잊을 망 해서요. 장자는 그의 대종사편에 공자의 제1제자인 안회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이 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모든 감각을 쉬게 하고 또 알을 밖으로 몰아내서 큰 트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망아,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명상법이죠. 그래서 고요히 앉아 정신을 집중해서 절대 자유로운 정신으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은 지금까지 했던 시시비비를 가리며 진리를 논하는 책도 손에서 놓고 또 술의 힘을 빌어서 환각의 상태에서 접신했던 그런 자유로움이 아닌 오롯이 맑은 정신으로 모든 분별심을 버리고 진정한 절대 자유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당구라고 했죠. 이 여행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하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죠. 집을 나서 만리의 나그네 되어 도중에 좋은 벗 만나니 말 건네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빠져들었던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오. 원문 보시면요. 출문 만리객 중도 봉가오. 출문 나갈 줄이죠. 문문. 물을 나서서 만리 1만만 마을리인데 이 마을리자는 숫자와 함께 쓰일 때는 거리 단위 리라고 했죠. 그래서 만리 천리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리에 아주 먼 길에 객 나그네가 되자 출문. 당연히 이 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이 아니죠. 이 도잠 선생이 이 초견성 즉 강문 깨달음의 문에 들어서다 할 때 그 문의 이미지예요. 이 혼이, 이 소울이 이 육체를 떠나가고 있음을 이렇게 출문, 물을 나서다라는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서서히 산매에 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만리는 아주 매우 먼 곳, 아득히 먼 곳, 이 속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마치 변류천지 비인간 같이 속인들이 사는 곳 같지 않은 곳,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에 지금 혼이 이 육체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봉가오. 중도 중간길에서 중도에 봉 만나다 가오 좋은 벗을 만나게 되자예요. 요 벗 우자는요 옴육자가 나란히 붙어있는 벗붕의 의미와 조금 다르죠. 붕은 정신보다도 몸이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의미의 친구고요. 요 우자는 손 우자의 합자로서 뜻이 맞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맞지 않아도 같이 다니는 친구는 붕이고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 뜻이 맞는 친구는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정, 정에 들어가는 중에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좋은 친구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났을까요? 미언, 시임선취, 부재, 접해주. 미언, 말도 하기 전에, 심, 마음이 선취, 먼저 선 취할 취예요.
요 취하다는 것은 술 마셔서 취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빠져들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딱 보자마자 그 친구에게 빠져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봅니다. 요 상태는 이심전심의 상태예요. 굳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이 통하는 친구. 그냥 척 보면 알지요 정도. 예. 굳이 말하자면 오심통 중에 타심통이라고 할까요? 선생은 지금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른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바로 접신했던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지게 된 것이 접신했던 것이 술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재, 접배주. 부재, 재 있을 재자죠. 어디에 있지 않다. 뭐뭐 때문은 아니다. 예요. 접배주, 접은 닿다, 대접하다, 혹은 사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배주, 술자인데 술주자예요. 예. 도연명하면 술이죠. 그 시에서 50% 이상이 술이 소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접자는요, 배주와 함께 술 대접을 받다 혹은 술 친구를 만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부재, 접, 배주, 술에 다 있지 않다 했어요. 지금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빠져버리게 됐는데 그것은 술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술의 힘을 빌어서 정신의 자유로움을 누렸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은 아니다예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정신의 자유를 얻었다입니다. 말 건네기도 전에 이심전심으로 빠지게 된 것은 술 때문이 아니다예요. 이렇게 두 번째 구에서는 선생이 술의 힘을 빌이지 않고 삼매에 들게 되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이에요. 이 단락은 다른 단락과 달리 두 개의 연이 아닌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죠. 먼저 내용 읽어보죠. 난초 마르고 버들도 시들었으니 마침내 빨리 돌아가겠다던 그 말을 어기게 되었군. 난고 유역세 수령차언 부 난고예요. 난초 난자고 고자는 마를 고자죠. 난초가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처음에 길을 떠날 때에는 난초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난초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음을 표현하고 있죠. 류역새, 버들가지 또한 새, 아주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지.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령, 이 영자는요 명령영자인데 하여금 사자와 같은 의미예요. 사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차언, 이 말로 하여금이에요. 차언, 이 차자는 지시대명사 차자죠. 이것차 말씀언 해서 이 말, 구체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빨리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말, 그 말로 하여금 짐질 부자지만 등에 지었기 때문에 어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빨리 갔다 돌아올게 라고 했던 그 약속으로 하여금 어기게 했어. 여기서 선생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만 말하고 있는데 왜 오래 걸렸다는 것에 대한 말은 없죠. 글쎄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삼매에 들면요, 짧으면 한순간 찰나로부터 시작해서 길면 한나절 혹은 1년, 3년, 달마 같은 경우는 9년 뭐 이런 식으로 삼매에 들게 되는데 이때 혼이 육체를 떠나서 돌다가 이제 다시 몸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너무 늦게 오면 보통의 사람들이 혼이 빠져나간 그 몸이 죽은 몸인 줄 알고 장사를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마 대사도 원래는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는데 이 대사가
길 가다가 죽은 이무기, 그 뱀의 시신을 보고서 옮겨주려고 대사의 혼이 그 자신의 몸을 나왔는데, 그 사이에 악신이 그 달마의 잘생긴 몸을 보고 자신의 몸을 버리고 달마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도망가 버려서, 달마가 돌아와 보니 자기 몸이 없고 그 악신 거지의 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달마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 거지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마 대사의 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도연명이 자망에 들어서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혼이 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를 지금 어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자유로운 정신의 세계에서 논이다 보니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흐른 것만큼의 그 즐거움, 그 지락을 느꼈음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단락은 선생이 자기 몸에게 금방 다녀오겠다고 하고 떠났는데, 산매에 들어서 정신의 자유를 누리다 보니 너무나 좋아서 자기 자신의 몸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도연명이 이 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죠. 내용 읽어보죠. 여러 젊은이들에게 거듭 이르노니 진정한 친구는 충직하거나 믿업지 않다네. 의기가 맞으면 사람 목숨도 버린다는데 몸과 혼이 떨어져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원문 보시면요. 다사, 재소년, 상지, 불충후. 다사, 다는 마늘 따자죠. 부사로서 거듭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 사자는 말씀 원자에다 쏠 사자죠. 그래서 뭐 사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말을 쏘다 해서 누구에게 일러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사하면 거듭거듭 이르기를 누구에게 재소년, 모두 제자죠. 모든 여러 소년들에게 내가 거듭 이르노라니. 여기서 이 구는 여느 선시에서 빼놓지 않는 내용이죠. 몽매한 중생들에게,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자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장면이에요. 젊은이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렴이에요. 상지, 불충후. 상지, 서로상 알지자죠. 서로 아는 사람. 요즘 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가볍게는 서로 아는 사이이지만 이 시어에서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bosom friends에서 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를 말해요. 그리고 불, 충후. 충은 충직할 충이고 후는 믿음이 두터울 후자죠. 그래서 상지, 진정한 친구는 불충후, 충후하지 않다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충후하지 않다니 이상하죠? 왜 진정한 친구는 충후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친구는 이미 서로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굳이 충직하거나 믿었게 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네가 왜 그랬는지 다 알아. 네가 나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는지 알아 해요. 서로 뜻이 통하는 친구. 이심전심으로 진정으로 서로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정이 더 많은 이익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몰래 뒤로 빠져서 도망가고, 뭐 이런 식의 일련의 행동들을 포수가는 다 이해했잖아요. 네가 왜 그러는지 난 알아. 넌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너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지,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친한 친구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상지는 불충후다. 진정한 친구는 충직하지 않다.
충직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는 충하지 않다입니다. 육아에서는요, 끊임없이 인간에게 윤리 도덕적인 틀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장 사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위자연이지요. 자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예요. 반드시 인의 예지를 지킬 필요는 없다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네 본성에 따라서 하면 된다이죠. 그러니 의기, 경인명, 이격, 부하유. 의기, 뜻 의자에 기계 기자예요. 그래서 의기하면 뜻과 기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뜻이나 기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것을 의기라고 해요. 의기투합이라는 말이 있죠. 이 의기는 그 의기투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의기가 투합하면 뜻과 기계가 서로 맞으면 경인명. 경자는 기울 경자죠. 사람 인자에 요 잠깐경 혹은 기울경이에요. 기울경자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숟가락 빗자고 오른쪽이 머리 혈자예요. 그래서 머리를 숟가락으로 딱 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딱 치면 머리가 기울어지겠죠? 그런 의미의 기울경인데 머리에 이 숟가락이 아니라 무기 같은 걸 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경자에는 죽을 경자의 의미도 있어요. 뜻과 기계가 맞으면 네 마음에 합당하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예요. 어떤 인위적인 자기적인 틀이 아니라 네 마음에 맞으면이에요. 네 마음. 근데 그 네 마음이 막행막식하는 마음이 아니고 본래 본성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본성에 맞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육아인들처럼 굳이 틀에 맞춰 살 필요는 없어. 네 뜻에 맞으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이격, 부하유. 떨어질 이, 사이가 벌어질 격이에요. 이격하면 우리 요즘 말로 long distance 그래요. 요즘 애들 롱디라 그래요. 그 사랑에도 국경이 없는데 요즘은 애인끼리 사는 곳이 멀면은 꺼려 한다더군요. 옛날엔 좋으면 그까지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요. 어쨌든 이 롱디, 이격,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도연명의 그 혼이 자기 몸을 이 집안에다가 좌선한 채로 놔두고 이 혼은 지금 소유유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이격이라고 한 거예요.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하유. 이 부자는 부사로서 다시 부자입니다. 강조로 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또한 하유. 무엇이 있겠느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뜻이 맞으면 목숨도 버리는데 이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은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냥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혼이 몸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대로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선생은 지금 현상계가 아닌 절대정신이 논이는 곳,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는 무하유지향, 거리상으로 잴 수 없는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곳에서 소유유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 아주 지극한 즐거움, 지락을 누리고 있어요. 선정에 든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단락은 선생이 그 지락의 즐거움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문장인데 제가 말주변이 모자라서 참 옮기기가 어렵네요. 정리해보죠. 이 첫 번째 구절은 봄날에 선생이
생애 처음으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과 혼이 분리되는 수행법을 실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드디어 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바로 선정에 드는 장면을 묘사했고요. 세 번째 구절은 선정의 즐거움, 선정의 지락을 누리다 보니 마침내 빨리 돌아가겠다던 그 말을 어기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그 좌망의 수행을 통해서 몸과 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절대 정신의 자유로움을 젊은 소년들에게 권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도 해봐. 몸과 혼이 분리되는 그 상태에서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뭐죠? 시 해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소동파의 화도연명 의고에서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의 형식은 오원율시라고 하기에는 한 연이 빠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구에서 한 줄이 빠지고 요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넣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기승전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시법에 따라서 썼다기보다도 자신의 감개를 편안하게 서술한 산문시와 같은 오언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유, 유 해서 나름대로 아분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는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완전히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좌망이 되겠고요. 소재는 몸과 혼의 그 분리를 마치 친구와 이별하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선생의 말년에 지은 시예요. 이상으로 도연명의 의고시 첫 번째 시 도연명의 오도수 감상해 보셨는데요.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시의 제목을 도연명의 초견성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도연명의 오도송이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이후 이어지는 소동파의 화답시인 화도연명 의고에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개봉 박두예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